관심과 감사,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는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열정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완벽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독서 클럽에 가입하든, 커뮤니티 미술 수업에서 붓을 줍든, 동네 정원에 허브를 심든, 이러한 순간은 취미 그 이상입니다. 즉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동료 정원사와의 대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작업, 배일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등은 의미 있는 우정이 피어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일부 연결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수 있지만 더 깊은 이해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줍니다. 변화를 수용하고 현재에 머물고 모든 연령대의 연결에 열린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활기차고 목적이 있으며 살아있다고 느끼는 사회생활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관심과 감사,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는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열정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완벽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복서 클럽에 가입하든, 커뮤니티 미술 수업에서 붓을 줍든, 동네 정원에 허브를 심든, 이러한 순간은 취미 그 이상입니다. 즉,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동료 정원사와의 대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작업, 대의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등은 의미 있는 우정이 피어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일부 연결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수 있지만 더 깊은 이해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줍니다. 변화를 수용하고 현재에 머물고 모든 연령대의 연결에 열린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활기차고 목적이 있으며 살아있다고 느끼는 사회생활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유대감을 키워보세요.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찾아보세요. 인생은 공유할 때 가장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사람들을 여러분의 여정에 초대하는 것이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친실 딸2, 후회는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반성입니다. 그리고 반성하면서 종종 후회가 옵니다. 놓친 기회, 무언의 말 또는 하지 않은 선택을 부드럽게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꿈은 쫓기지 않았습니다. 무시된 관계, 문이 너무 빨리 닫혔습니다. 이러한 만약의 상황은 기억 속에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후회가 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고통에는 교훈, 즉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한 로드맵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짓누르게 두는 대신 그것이 당신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후회가 내 가치관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그것이 오늘날의 나의 모습을 어떻게 형성했나요? 열정을 추구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긴장된 관계가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다가가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화해가 불가능하다면 스스로에게 용서라는 선물을 드려보십시오. 죄책감과 수치심은 당신을 어제에 묶어두지만 용서는 당신이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와 놓친 기회는 당신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으며 당신의 이야기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그들은 인생의 후반기에도 성장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있었던 30대의 작은 기여라도 은퇴 후에는 상당한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글을 읽는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비록 적은 양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완벽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축 외에도 현실적인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하게 생활하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투자 옵션을 알아보고 재정 자문가와 상담하여 안내를 받으세요. 비상자금, 다양한 포트폴리오, 신중한 예산 책정은 미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재정적 독립은 단지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신중하게 계획하면 노년을 기쁨과 여행, 걱정 없는 삶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여정 수용, 노화는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욱 완전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심화하고
30대의 작은 기여라도 은퇴 후에는 상당한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글을 읽는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비록 적은 양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완벽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축 외에도 현실적인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하게 생활하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투자 옵션을 알아보고 재정 자문가와 상담하여 안내를 받으세요. 비상자금, 다양한 포트폴리오, 신중한 예산 책정은 미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재정적 독립은 단지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신중하게 계획하면 노년을 기쁨과 여행, 걱정 없는 삶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여정 수용, 노화는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욱 완전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심화하고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원에서 목적을 찾은 마가렛, 결단력 있게 재정을 재편한 해럴드. 그들의 이야기는 인생이 60세, 70세, 80세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삶은 진화합니다. 그러므로 여행 중 어디에 있든 이것을 아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수업에 참여하세요. 그 놓친 순간을 용서하세요. 플래너와 함께 앉으세요. 황금 시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심고 가꾸고 성장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 꽃이 피고 있습니다. 최고의 날은 당신 뒤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다음 위대한 모험의 땅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씨앗을 심을까요? 시간과 보물의 교향곡, 세월과 함께 춤추기, 은은한 조명이 켜진 서재에서 마사는 자신이 가족을 키웠던 집의 빛바랜 사진 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가을 그 거대한 빅토리아풍 집을 팔았고 68세의 반향이 있는 복도를 햇살 가득한 콘도로 바꾸었습니다. 한때 얇아졌던 그녀의 둥지 알은 이제 그녀가 발코니에서 가꾸던 장미처럼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얼그레이를 마시며 소형화는 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입니다. 뿌리가 더 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잘라내는 것입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녀의 재정 고문은 이를 전략적 단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구독권을 판매하고 디자이너 핸드백을 서점 파트타임 근무로 교환하고 해당 자금을 퇴직 보장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타는 돈은 햇빛과 같습니다. 너무 얇게 퍼지면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집중하면 모든 것이 번성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계공의 교훈. 72세의 해롤드 이사회 회의록으로 하루를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다급하며 항상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정원에서 양치류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며 시간을 다르게 측정합니다. 그는 은퇴는 끝이 아니다. 리듬의 변화예요. 그러나 그는 시간이 교활한 환상주의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수십 년은 아침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그가 한때 알고 있던 세계, 회전식 전화기의 달그락거리는 소리, 손으로 쓴 편지의 무게는 달처럼 멀게만 느껴진다. 변화는 조류입니다. 라고 그는 인정합니다. 멈출 수는 없지만 수영하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는 지금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10대들에게 골동품 시계를 복원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아이러니한 비유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현명해졌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각 진드기를 맛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진 전부입니다. 이제 해롤드는 자신이 시간 찾기라고 부르는 일을 실천합니다. 잠시 멈춰서 빗물이 흙을 뚫고 가는 길을 지켜보거나 커피를 마시며 손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지 않을 때 시간은 빨라집니다. 라고 그는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사의 아침은 의식으로 시작됩니다. 즉, 차 한 잔, 일기, 감사의 글을 적는 것입니다. 저는 물건을 쌓아두곤 했어요. 그녀가 미니멀한 주방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이제 나는 순간을 수집합니다. 예산 책정은 숫자 그 이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폭음으로 보는 것보다 북클럽을 선택했고 끝없이 스크롤하는 것보다 손으로 쓴 메모를 선택했습니다. 부는 은행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그녀는 주장합니다. 지금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타협이 아닌 명확함으로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때 전환의 상징이었던 그녀의 콘도는 이제 미술 수업과 포트럭 저녁 식사로 빅적입니다. 그녀는 은퇴가 쇠퇴가 아니라 르네상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학. 그들의 이야기는 조용한 진실을 속삭인다. 노화는 퇴각이 아니라 재생이다. 엘레너의 축소된 꿈은 일상의 창의성으로 피어납니다. 해롤드의 시계 수리 비용은 북극광을 보기 위한 북극 항해 비용을 지불합니다. 엘레너는 중고품 가게 꽃병에 해바라기를 집어넣으며 은퇴는 캔버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림을 그만둘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다음 스토크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더 작은 삶일 수도 있지만 더 충만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인 일시중지입니다. 순간이 회복되었습니다. 돈 관리 및 황금 시대에 번영하는 기술. 1. 은퇴의 재정의. 힘을 실어주는 재정적 움직임. 은퇴는 결코 불확실성 속으로 움츠러드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확장하고 발전하며 의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핵심은 보안과 만족도를 모두 구축하는 전략적 중심점에 있습니다. 넓어진 집과 치솟는 유지비로 인해 재정적으로 압박감을 느꼈던 72세의 헬렌을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함에 대한 나은 개념에 집착하는 대신 그녀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련된 시내 콘도로 규모를 축소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2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여 배당금 지급 주식과 저위험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요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부업으로 전환하여 일주일에 2번 가상 요리 수업을 가르치고 전 세계 학생들과 짐도 풀기도 전에 12월이 다가온 것 같은 기분이 드셨나요? 그것은 단지 당신의 상상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비례적 노화라고 부릅니다. 10세가 되면 1년은 인생의 10%입니다. 70세에서는 1.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감, 의식, 의미 있는 연결을 통해 시간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한때 삶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을 느꼈던 78세의 해롤드를 만나보십시오. 그는 젊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반을 두고 반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감사의 글을 씁니다. 매일 저녁 그는 헤드폰 없이 산책을 하며 새소리,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피부에 닿는 햇빛의 따뜻함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손녀와 함께 매주 커피, 짐도 풀기도 전에 12월이 다가온 것 같은 기분이 드셨나요? 그것은 단지 당신의 상상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비례적 노화라고 부릅니다. 10세가 되면 1년은 인생의 10%입니다. 70세에서는 1.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감, 의식, 의미 있는 연결을 통해 시간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한때 삶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을 느꼈던 78세의 해롤드를 만나보십시오. 그는 젊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반을 두고 반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감사의 글을 씁니다. 매일 저녁 그는 헤드폰 없이 산책을 하며 새소리,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피부에 닿는 햇빛의 따뜻함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손녀와 함께 매주 커피. 인생은 종종 우리 중 가장 기초가 탄탄한 사람조차도 이미 떠나는 기차를 쫓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기술이 도약하고 문화 규범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며 사회는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스릴이 넘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는 이 끊임없는 속도가 마치 세상이 질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보폭을 찾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윙윙거리고 소셜미디어는 끝없이 스크롤되며 오늘날의 직장은 불과 10년 전과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당신 없이도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오리 바람 속에는 강력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예상보다. 인생은 종종 우리 중 가장 기초가 탄탄한 사람조차도 이미 떠나는 기차를 쫓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기술이 도약하고 문화 규범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며 사회는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스릴이 넘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는 이 끊임없는 속도가 마치 세상이 질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보폭을 찾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윙윙거리고 소셜미디어는 끝없이 스크롤되며 오늘날의 직장은 불과 10년 전과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당신 없이도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오리 바람 속에는 강력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예상보다. 성장하며 활기차고 목적이 느껴지는 삶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유를 위한 축소, 맥맨션을 판매하고 단순성을 수용하며 형평성을 마음의 평화로 전환합니다. 소득원 창출, 귀하의 기술이 소득과 커뮤니티를 창출하도록 하십시오. 마스터 타임, 무자비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도적으로 맛보고 현재를 되찾으세요. 매달 새로운 것을 알아보세요. 편안한 영역에 도전하세요. 진화하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인생의 행복은 생각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시절이 뒤처지지 않고 아직 앞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부터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림을 멈추고 삶을 시작하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더 대담하고 더 밝고 아름다운 당신의 것으로 성장하며 활기차고 목적이 있으며 고유하게 느껴지는 삶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유를 위한 축소, 맥만션을 판매하고 단순성을 수용하며 형평성을 마음의 평화로 전환합니다. 소득원 창출, 귀하의 기술이 소득과 커뮤니티를 창출하도록 하십시오. 무자비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도적으로 맛보고 현재를 되찾으세요. 민첩한 자세 유지, 매달 새로운 것을 알아보세요. 편안한 영역에 도전하세요. 진화하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인생의 행복은 생각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시절이 뒤처지지 않고 아직 앞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부터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림을 멈추고 삶을 시작하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더 대담하고 더 밝고 아름다운 당신의 것으로 완성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계공의 교훈. 20세의 해롤드는 이사회 회의록으로 하루를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다급하며 항상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정원에서 양치료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며 시간을 다르게 측정합니다. 그는 은폐는 끝이 아니다. 리듬의 변화예요. 그러나 그는 시간이 교활한 환삼주의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수십 년은 아침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그가 한때 알고 있던 세계, 회전식 전화기의 달그락거리는 소리, 손으로 쓴 편지의 무게는 달처럼 멀게만 느껴진다. 변화는 조류입니다. 라고 그는 인정합니다. 멈출 수는 없지만 수영하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는 지금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10대들에게 골동품 시계를 복원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아이러니한 비유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현명해졌기 때문에. 인생은 종종 우리 중 가장 기초가 탄탄한 사람조차도 이미 떠나는 기차를 쫓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기술이 도약하고 문화 규범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며 사회는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스릴이 넘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는 이 끊임없는 속도가 마치 세상이 질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보폭을 찾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윙윙거리고 소셜미디어는 끝없이 스크롤되며 오늘날의 직장은 불과 10년 전과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당신 없이도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오리 바람 속에는 강력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화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극복할 수 없는 장벽으로 보는 대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다리로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기술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플랫폼을 탐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편리함, 연결성, 창의성을 향한 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상통화를 걸고 열정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하고 앱을 사용하여 일상 업무를 단순화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보세요. 기술은 좌절의 원인이 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과 연결을 유지하고 영감을 주는 것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적응하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젊은 세대와의 관계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선한 관점, 무한한 에너지,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들과 협력하는 것은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구를 소개하면 그들은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 왔는지 상기시켜주는 지혜, 경험,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이번 교류는 세대 간 격차를 좁힐 뿐만 아니라 나이를 초월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양측을 풍요롭게 만든다. 적응한다는 것은 익숙하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귀하의 기반이 되는 전통과 가치를 굳건히 지키면서 귀하의 삶을 향상시키는 혁신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성장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쁨을 배우고 탐험하고 재발견하라는 초대라고 생각하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든 다른 사람과 연결하든 아니면 단순히 현대 발전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든 변화를 수용하면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든 활력과 참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궁극적인 현실이 바로 죽음입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마주하는 것은 우리가 견뎌야 할 가장 어려운 진실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현실을 상기시키는 것들을 무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친구는 죽고 생일은 쌓이고 거울은 시간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필멸의 운명에 대한 생각은 두려움, 슬픔, 심지어 부정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마비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은 심오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선명한 렌즈를 통해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걱정은 사라지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선명하게 집중됩니다. 우리는 일상보다 관계를, 소유보다 경험을, 완벽보다 목적을 우선시하기 시작합니다. 필멸의 삶은 우리에게 매 순간을 음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영혼에 불을 붙이는 일에 헌신하도록 가르칩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이 남기고 싶은 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야기가 끝나는 시기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이야기의 영향을 형성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전하고 싶나요? 당신이 만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추억이 남을까요? 여러분의 유산은 거창한 몸짓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정의하는 친절, 사랑, 용기의 작은 일상적 행동 속에 살아 있습니다.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필멸의 삶과 평화를 이루는 또 바른 초석입니다. 너무 자주 사회적 압력은 우리를 순응하도록 강요하고 우리를 위해 설계되지 않은 틀에 맞추도록 촉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취는 자신의 결점을 포용하고 열정을 추구하며 외부 검증을 구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생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진실하게 살면 자신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진정한 존재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도와 우아함으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는 것은 자기애의 행위입니다. 체념이 아니라 권한 부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든 실제적인 준비를 통해서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자신의 이야기에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망이 존중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우여곡절을 헤쳐나갈 때 필연을 포용하세요. 죽음에 직면하여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죽음은 구석에 숨어있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삶의 모양과 긴박함, 광채를 부여하는 지평선입니다. 은혜로 그것을 만나는 것은 항복의 행위가 아니라 해방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를 되찾고 목적을 명확히 하며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마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의도를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준비의 은사,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병적인 훈련이 아니라 유산을 관리하는 것, 즉 사랑의 마지막 표현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유언장 작성, 의료적 소망 기록, 업무 정리는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남겨둔 사람들에게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옷장을 정리하는 것처럼 혼란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련을 포용하세요. 죽음에 직면하여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죽음은 구석에 숨어있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삶의 모양과 긴박함, 광채를 부여하는 지평선입니다. 은혜로 그것을 만나는 것은 항복의 행위가 아니라 해방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를 되찾고 목적을 명확히 하며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마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의도를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준비의 은사,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병적인 훈련이 아니라 유산을 관리하는 것, 즉 사랑의 마지막 표현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유언장 작성, 의료적 소망 기록, 업무 정리는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남겨둔 사람들에게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옷장을 정리하는 것처럼 혼란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60%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글로 적은 후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 준비는 연민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필요가 없을 때 그들은 불확실성의 무게를 더하지 않고도 슬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통찰력은 그들의 피난처가 됩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비밀번호를 안전한 곳에 적어두세요. 마음속 생각을 음성 메시지로 녹음해 보세요. 문자 그대로든 비유적으로든 다른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늘을 주는 나무를 심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향한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떠난 후에도 당신의 존재가 오랫동안 지속될 만큼 깊이 사는 행위입니다. 사랑의 마지막 선물 미리 계획할 때 상자에 체크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서 추측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망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누군가가 가슴 아픈 일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침판 없이 폭풍우에 휘말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의도가 그들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들은 엄마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을 거야 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안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이것은 그들을 겁주는 것이 아니라 안심시켜줍니다. 문서화된 소원은 냉담한 지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간 너머의 따뜻한 포옹입니다. 나는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의 빛 속에서 살기, 필멸의 운명에 직면한다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선물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삶의 취약성을 인정하면 뭔가가 변합니다. 태양이 더 밝게 빛난다. 대화가 깊어집니다. 중요한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세네카는 사용법을 알면 인생은 길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더 즉각적이고 더 정직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험에 동의합니다. 그들은 관계를 고쳐줍니다. 그들은 원한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이 당신이 가진 전부라면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질 때, 우리가 뱀의 일 받을 때 요새 닭정권 풀을 듯합니다.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유머를 사용하십시오. 당신 무엇보다는 나중에 내 장례식 노래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 낫습니까? 모든 것을 문서화하세요. 에버플랜스 및 리걸줌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면 유언장 작성이나 지침 개요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 질문에 따라 선택을 하십시오. 유산은 뒤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귀하의 유산은 단순한 법적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공유하는 이야기, 당신이 구현하는 가치, 일상의 순간에 쏟아붓는 사랑입니다. 다음 행위를 고려하십시오. 윤리적 의지. 인생의 교훈을 전하거나 후대에 대한 희망, 감사의 편지를 전합니다. 메모리 캡슐. 사진, 요리법, 가구를 정리합니다. 첨부 의미. 그 목걸이는 빛 속에서 춤추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디지털 에코. 영상 메시지나 음성 메모를 녹음합니다. 세이프 비욘드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면 세상을 떠난 후 진심 어린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념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의 씨앗이며 당신의 이야기를 남기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편지를 쓰세요. 그 원한을 용서하세요. 당신의 소망을 공유하세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언젠가가 아니라 때가 적절하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지금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기억하세요. 어떤 일몰도 하늘을 낭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깊이 살고 대담하게 사랑하고 당신은 절대 앉지 못할 그늘 아래 나무를 심을 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당신의 삶과 유산을 기리기 위해 오늘 취할 한 가지 조치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이야기를 남기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편지를 쓰세요. 그 원한을 용서하세요. 당신의 소망을 공유하세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언젠가가 아니라 때가 적절하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지금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기억하세요. 어떤 일몰도 하늘을 낭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깊이 살고 대담하게 사랑하고 당신은 절대 앉지 못할 그늘 아래 나무를 심을 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당신의 삶과 유산을 기리기 위해 오늘 취할 한 가지 조치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